오늘의 재무상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살 연상 아내와 결혼한 지 1년 차인 예비 아빠입니다. 저희는 곧 태어날 사랑이를 기다리며 행복해야 할 시기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숨이 턱 막혀서 의뢰를 했고요. 저보다 수입이 높은 아내가 3개월 되면 곧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 반면 제 월급은 250만 원, 이제 명절이나 휴가비 이런 것들은 나오긴 하는데 아내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은 이제 하지만 가계부 쓰면서 한숨 쉬는 걸 봤다고 해요. 대출 이자에다가 이제 나갈 뭐 조련비, 유모차비 이것저것 나갈 게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사연을 요청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이게 모든 신혼부부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맞아요. 남편 월소득이 250, 현재 아내 월소득이 320,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180만 원으로 줄어서 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근데 지금 지출이 나가는 게 통신비 20만 원, 관리비 공과급 3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전세를 2억짜리 살고 있는데 대출이 1.5억, 금리가 4%대, 이자만 납입을 하잖아요. 그게 그쵸? 50만 원, 그리고 두 분 생활비 120만 원, 그래서 총 지출이 250만 원 정도. 아직 애가 안 태어났는데 120만 원씩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아니, 근데 아기가 언제 태어난대요? 3개월 뒤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생활비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두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애기용품을 사면서 지금 많이 나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기용품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단발성 비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는 생활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줄일 수 있는. 줄일 수가 없는 게 아기가 태어나면 더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분유를 사거나 기저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야 뭐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생활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드러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차피 이제 그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찾아봐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첫 번째인 거고, 쌤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네. 미혼들이고 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본 입장으로 나는 이해는 돼. 여기에서 꿀팁 있어. 꿀팁. 애기용품 살 때 첫째다 보니까 막 다 좋은 거 사고 싶고 막 비싼 거 사고 싶고 그러는데 전혀 하등 쓸모가 없어요. 제일 좋은 데는 당근이야. 당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네.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왜냐면은 아기가 너무 금방금방 커버리기 때문에 비싼 걸로 뭐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사봐야 오래 못 써요. 사실상 비싼 돈 주고 사고 나가는 돈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잠깐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당근이 제일 좋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지금 두 분의 소득을 합치면 뭐 상여금은 비싼 걸로 뺀다라고 하더라도 두 분의 소득을 합치면 570만 원으로 지출을 하고 저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180만 원으로 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출도 그렇고 저축도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있나요? 가능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래도 장려 정책들을 많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한데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부모급여라고 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아, 그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전국 네.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해주는 부모급여인 거고 거기에 이제 지역마다 뭐 시마다 추가적으로 주는 혜택. 예를 들어 아기가 애초에 많이 태어나는 이제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혜택이 거의 없고 저기 밑에 뭐 해남이라던가 이런 데는 뭐 어마어마하다고 혜택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급여가 여기 1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육아휴직 동안 빠지는 1년 동안의 소득은 대략 한 월 40만 원 정도? 어쨌든 뭐 월 40만 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만큼 또 나가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미리 조금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현재 모으고 있는 저축 형태가 다 예적금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데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입출금 계좌에 4천만 원 있잖아요. 왜 대출 상환을 안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현금 쥐고 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전세다 보니까 지금 이자만 나가니까. 굳이 갚아야 될 그거를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심리를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 아기가 이제 처음 태어나는 거잖아. 무서운 거야. 언제 어떻게 급전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아기가 아프면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발생하지 않은 본인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리스크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쥐고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놀고 있는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무서움 때문에 그냥 방치시켜 놓는 케이스다. 결국에 이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컨설팅은 미리 경험해본 선배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조율해 나가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이제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교육비도 걱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언제까지도 전세로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를 이제 내 집 마련
매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기를 다 키워놓으면 뭐야 나중에 노후 생활비도 걱정을 해야 맞아요.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을 가능할지 나름 청년도학도 하고 맞아요. 있고 청약저축도 10만 원씩 하고 있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로는 이제 돈이 안 모이게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의 미래에 대한 목적 자금들이잖아요. 네. 이 목적 자금들은 다 중기성, 장기성 자산들이에요. 지금 당장 목돈 나갈 일이 없어. 근데 하고 있는 지금 저축의 행태들은 전부 다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언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잘하고 있는데 방법이 좀 어긋난 방법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사실상 더 효율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효율적으로 돈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생활비를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찾아야 돼. 줄일 수 있는 거라 사실- 대출 이자 납입하는 거 맞아요. 말고는 지금 대출이 1.5억이에요. 그리고 4%란 말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8,213만 원. 여기에서 7,500만 원 있죠. 중도상환하는 거야.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현금을 혹시 몰라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적절한 현금 보유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래도 남편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상여금이 들어오기 맞습니다. 때문에 비상금 통장에다 모아놓는다의 형식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7,500을 빼면은 713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상여금들 있죠. 분기마다. 220만 원. 네, 요 돈이 전부 다 비상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라. 그럼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남은 자녀 대출 금액은 7,500일 건데 대출 이자가 지금 50만 원씩 원래 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는 25만 원으로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은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운이 되는 금액으로 우리가 저축을 올려버릴 수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커진다. 근데 지금 IRP를 두 분 중에 한 분만 매달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네. 대부분 IRP를 꼭 해야 된다. 뭐 세액공제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깨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차라리 깨서 대출금을 갚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IRP를 깨고선 대출을 상환을 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더 효율적으로 보여져요. 절세를 받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상 이 금액으로 혜택 받는 금액보다 의미가 없어요. 매달 10만 나가는 원씩. 대출 이자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출 상환이 먼저 되는 게 어쨌든 세액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인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대출을 상환을 해버리면 내가 마이너스였던 게 줄어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안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청약저축 10만 원 하고 있는 것도 다 털어서 대출 상환하고 다시 맞아, 가입을- 다시 한 달에 한 사람당 2만 원씩 원씩. 가입을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권유를 하는데 지금 목적 자금이 내 집 마련이 6년에서 10년 후예요. 이제 아예 아이가- 학교 가는 네. 시점 맞춘 것 같은데 네. 6년에서 10년 뒤에 내 집 마련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에 지금 현금성 자산들은 다 놀고 있는 돈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 이분들이 LH 국민주택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유 금액이 커야지 당첨 확률이 높겠지만 만약에 민영주택을 내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기 들어있는 금액들 현금성 자산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이 다 빠지잖아. 그러면은 당첨 확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어차피 일반 분양 당첨 못해요. 근데 어. 또 하나 문제가 우리 신혼부부 특공이 7년 맞아요. 7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태어나면 어쨌든 출산장려금 이런 거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혼인신고를 해놓고 7년 이내에 특공으로 노리는 넣는 거는 걸로 권유를 한다. 보험 같은 경우도 완보험이 지금 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갱신형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을 맞아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따로 하나만 하는 거 보면은 애기 태아보험까지 해서 두 분이 나가는 보험료가 36만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애기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도 한번 점검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리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 먼저 저축 부분에 있어서 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형성이 된 이후에 남는 돈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 정리를 하고 대출을 상환을 하면은 대출 이자가 다운이 되겠지만 매달 납입을 했던 저축 금액도 다 빠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싹 한번 정리해서 다시 가로축식으로 분산 투자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내 집 마련 자금이랑 노후 자금이 사실상 가장 큰 자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조금 계산을 해서 다시 계산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유 현금액이
대략 700만 원 정도에다가 우리 월 소득이 지금 이제 줄어들게 되면 530만 원 플러스 상여금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출 내역에서 이자가 좀 줄어들면은 한 달에 보험료 빼면은 26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분산시켜서 하면 좋을까요? 260만 원 정도의 남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150은 부부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110만 원 정도 남을 건데 그 11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준기성 자산, 자녀 교육비 및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10만 원 플러스 상여금, 비상금 통장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계산법은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연봉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연봉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연봉이 더 오르면 오른 만큼 남는 돈들 전부 다 단기성 자산으로 모을 수 있게. 저 남편 월소득이 지금 남편이 어리잖아요. 지금 월소득은 적지만 맞아요. 앞으로 올라갈 연봉 인상도 있고 더 오래 일할 또 거고. 오래 일할 거고. 맞아요. 지금 이 부분은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은 정말 많지만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정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 돈 정리를 해주면서 중간중간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가는 방향으로 좀 잡아야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들지 않나. 그리고 남편분이 월 소득 250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상여금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분기마다 자기가 소득도 더 적은데 이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기마다 220만 원이면은 거의 플러스 70 정도면은 아내랑 비슷해요. 300만 원 초반대 받는 거.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두 쌤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부한테 딱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로부터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는 자녀 근속 연수는 상당히 길겠죠. 한 30년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속 연수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30년 남았다라고 해서 30년 동안 과연 저축을 할 수 있을까? 애가 학교 가고 하면은 절대 못해요. 왜냐면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 과연 몇 년이 남았을까? 10년, 15년이 가겠네요. 올해 아기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26년도인 올해 아기가 1살일 거예요. 중학생을 간다라는 거는 14년 뒤. 결국에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15년까지밖에 안 남았다. 부부의 소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6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지금부터 6년 동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일시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6년 뒤에 내 집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원리금 상환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이 지출이 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기의 교육비라던가 혹은 생활비를 다 합산을 하면은 사실상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저축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15년 혹은 그것보다도 더 짧게 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투자를 안 하네? 아니, 투자 성향이 그러진 않아서 요즘에 워낙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안달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너의 방식대로 했을 때 너의 미래 목적 자금들이 모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목적 자금들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러한 방식대로 방법을 바꿔서 준비해야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자녀 2명이시잖아요. 네. 교육비 얼마나 나가요? 초등학교 저학년 월 150, 고학년 월 200. 얼마 안 남았네요. 안 근데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 우리 어렸을 때랑 완전 달라요. 애기들 뭐 엘리트 교육 시키지 않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면 학원비 얼마였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다녀봐야 한 2개 다녔거든요. 그쵸. 근데 2개를 다녔다는 게, 우리 한 번 학원 등록을 하면은 월화수목금 다 갔잖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학원비 냈죠.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가요, 학원 하나가.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학원들로 그 시간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은 안타깝지만 놀이터에 애기들이 없어.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게 공부를 시키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 만나려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또 맞벌이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학원비가,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벌이로는 그 학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맞벌이들이 엄청 많아서 애들을 학원으로 다 돌리고 있다. 근데 아직 이 부분은
어리고 미래가 밝으니까 지금부터 구조 좀 잘 잡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대출 상환 우선 하고 이자 납입을 반으로 줄이고 생활비는 가능하면 최대한 줄여보는 걸로. 맞아요. 근데 좀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당근을 생활비를 활용해라. 지금 생활비를 애기가 태어났을 때 나가는 돈이라고 하면 괜찮아. 둘이서 쓰는 거는 많이 쓰고 있다. 맞아요. 나 그 갑자기 보였는데 차량 구입 자금 10년 후에 7천만 원이면은 무슨 차를 원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차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의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고쳐야지. 어.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다 돈을 모았던 것들을 좀 분산해서 내 집 마련이랑 맞아요. 자녀 교육비 그리고 장기는 두 부부의 노후 생활비 그리고 이제 추후에 좀 연봉이 오르고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것도 한번 점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현금 들고 있는 건 쓰레기라고 해요. 쓰레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들의 목적성에 맞춰서 준비를 해놔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기로 다들 모으고 있으니까 단기로 모으는 것들을 이제 조금은 중장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시간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장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분산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만 안 갖는다면. 이건 뭐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죠. 조정해야죠. 알겠어요. 이건 세아쌤이 잘 한번 마무리 지어봐요. 알겠습니다.